자, 저희가 이제 컬렉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프로젝트 먼저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뉴에서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죠. 자바 프로젝트고 챕터 1, 2, 12 저희 프로젝트는 12번입니다. 컬렉션 써주시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되어 있으시고 저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가기 때문에 12 컬렉션이라고 썼습니다. 아시겠죠? 컬렉션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어레이 리스트 이그젬플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이그젬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어레이니까 배열입니다. 배열을 리스트 배열 목록을 가지고 있는 예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받는 것 중에서 리스트를 상속받으니까 일단 메인 만드시고요. 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 타입으로 하는데, 그 어레이 리스트가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에 있으니까 부모 타입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리스트에 다 있어서, 자, 리스트를 한번 쓰세요.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럼 자바 유틸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엔터 치세요. 지금 나오는데 커서 표시 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커서 표시 2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 내용이냐면, 그 교재 챕터 13장에 보면 제너릭 하고 나옵니다. 이게 제너릭 부분인데요. 그 밖에서 타입을 정의해서 안에 있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밖에서 타입을 저기다가 타입을 써주시면 안에 변수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정의가 된다. 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제너릭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제너릭이라고 쓰는 건데, 저희는 이제 교재에 보면 이런 게 지워져 있어요. 일단 지워서 쓰시고요. 그냥 리스트 이꼬로 쓰겠습니다. 리스트 이꼬로 뉴에서 생성하니까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뉴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엔터 치세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으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꺽쇠 표시 2를 지웠으니까 여기도 지웁니다. 지워서 사용하시면, 사용을 했습니다. 지워서 사용하시면 여기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썼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배열로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배열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객체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배열로 저장하는 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배열이고 리스트다. 이게 어레이 리스트 객체인데요. 되시겠죠? 여기다 쓰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놈을 저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정의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저장한다. 이런 오브젝트를 저장한다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동일한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오브젝트가 모든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야 될 내용이 오브젝트니까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데이터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상위 클래스에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성세님 인티저 기본 변수는 레퍼 클래스인 인티저, 대문자 인티저라는 그 객체로 저장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본 데이터 변수들은 뭘 갖고 있어요? 레퍼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죠. 레퍼 클래스. 이해되시죠? 레퍼 클래스. 선생님 바이트 단위. 레퍼 클래스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하겠네. 네, 원래는 int 이꼬르 10 쓰는데 int 이꼬르 10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int 뭐 a 이꼬르 뭐 10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인티저 b 이꼬르 2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밑에 건 레퍼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int를 감싸고 있는, 그게 레퍼라는 뜻인데, 그런 레퍼 클래스로 선언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기본형 변수인 거고요. 기본형 변수로 선언해서 쓰신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참조형 변수이면서 기본형 a 인티저 int
값을 가지고 있는 래퍼 클래스다. 이런 걸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래퍼가 뭐 랩을 하는 이게 아니고 그 랩으로 감싸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감싸고 있는 클래스다. 그러니까 INT라는 걸 감싸고 있는 클래스다. 이게 이제 그 보시면 A에다가 B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A 이꼬르 B. 원래 기본형 변수와 기본형 변수와 참조형 변수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연관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동 형변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기본형 변수인데 B에 해당되는 래퍼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자체 참조형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동 캐스팅인데 이제 그 기본형 변수 그 타입에 맞는 래퍼 클래스 기본 클래스와 기본 변수와 래퍼 클래스의 변수 래퍼 클래스 변수는 자동 캐스팅이 된다. 자동 변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고요. B에다가 다시 A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B에다 A를 집어넣어도 이제 무관하게 아무 오류 없이 경고도 없고 아무 오류 없이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집어넣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A는 그냥 이렇게 10을 갖고 있는 거고요. B는 이렇게 B가 있는데 여기 인티저에 20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INT 변수입니다. 여기 INT 변수이고 이 전체가 래퍼 클래스인 인티저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인티저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건 INT 변수이고요. INT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거 래퍼 클래스 얘는 기본형 변수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그냥 잘 되도록 프로 코딩이 돼 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동 캐스팅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INT를 오브젝트로 만들려고 할 때 오브젝트로 만들 때 뭘로 만들어 쓰면 돼요? 인티저로 만들어 쓰면 된다 이거죠. 인티저로. 되셨나요? INT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인티저로 하면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어떻게 집어넣지? 분명히 오브젝트니까 참조형 변수잖아요. 참조형 변수인데 이런 기본형 변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모든 데이터라 그랬는데 되시겠죠? 왜 들어갈 수 있냐면 얘는 래퍼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래퍼 클래스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리스트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데이터 넣기 리스트에 데이터 저장하기. 자, 리스트에 데이터 저장하기를 쓸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쓴다.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add 쓰시고 여기다가 10 쓰시면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됐죠? 10이 들어가 쓰시고요. 밑에다가 이제 시소에서 이제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하시면 리스트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코딩되어 있어요. 투스트링 메소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대괄호가 되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 되네. 숫자 그냥 되네요. 근데 이제 list.add 쓰시고요. 가로 열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영환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영환이라고 써서 저장을 하셔서 이제 세미콜론 찍으면 이영환도 되네. 다시 시소를 이용해서 자, 시소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또 찍어 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10하고 이영환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틀리고 그런데도 막 때려줄 수 있네.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이유는 기본값을 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도 되고 지금처럼 이제 이게 됩니다.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를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리스트부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마우스를 대시면 여기 리스트 마우스를 대시면 얘가 왜 경고를 내고 있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알려주라 좀. 예. 안 알려주고 있어요. 예. 좀 알려주라. 왜 경고를 내고 있지? 예.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마우스 대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이쪽에 앞줄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이게 오류나고 있는 경고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줄래?
예, 됐습니다. 마우스 커서 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했더니 사라져요. 이런 마우스 커서 되시면 나타나는데 클릭했더니 사라져요. 멀티플 마크 두 개가 있는데 리스트, 로우 타입. 리스트의 한 줄에 대한 타입을 이런 식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리스트에서 2라고 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도 2라고 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이렇게 2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게 제너릭이 나온 5.0부터 제너릭이 나왔나? 그런데 이제 제너릭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저게 그 꺼내서 쓸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출력해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더해라 그러는데 이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 더 하시면 안 되죠. 빼세요. 뭐 숫자만 들어가 있으면 얘를 빼기 해서 더 이렇게 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더해서요 그러면 이게 문자를 이어붙이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릭을 쓴 것은 제네릭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는 변수의 타입. 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에다가 꺽쇠 표시 쓰시고 여기가 제네릭이에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다. 타입을 쓰게 되는데 타입을 쓰시면 제네릭 타입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하는 변수가 있어요. 안에 저장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저장하는 변수를 제네릭 타입으로만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쓰면 이제 오류가 납니다. 이 제네릭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안에 저장 변수,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타입을 지정을 하면 그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제너릭 타입에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제너릭이 안 돼 있으니까 제너릭 한번 쓸게요. 꺽쇠 쓰시고요. 오브젝트 원래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를 써요.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브젝트라고 써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꼭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꺽쇠 표시만 쓰셔도 돼요. 생략 가능하다. 이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 가능하세요. 아니면 그냥 오브젝트라고 써줘도 되고요. 오브젝트로 쓰셔도 되고 얘를 생략하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 얘 오브젝트 레퍼 클래스로 변환돼서 오브젝트고 얘도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원래 기본은 오브젝트입니다. 얘는 이제 기본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넣고요. 오브젝트로 저장 변수 타입을 지정한 거죠. 타입을 지정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노? 아시겠죠? 되었나요? 나 원래 목적이 제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자, 여기다 한 개 더 쓰겠습니다. 자, 리스트 그냥 쓰시고요. 리스트인데 배열 선수 선언 다시 한gel게요. 자,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자바 유틸의 리스트 엔터 치면 제너릭하라고 나오죠. 제너릭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저는 스트링 데이터만 쓸까요? 그 숫자만 쓸게요. 숫자니까 뭐 인티저 데이터만 쓰겠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int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입니다. 이거로 쓰시고요. new array 리스트 해가지고 쓰시면 여기 인티저가 똑같이 여기다 인티저를 썼기 때문에 인티저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생략해도 된다. 생략하시면 앞에 있는 거와 동일한 변수 타입이 되세요. 생략할 때 집어넣어서 저장 변수를 뭐로 선언한 거예요? 안에 어레이 리스트 안에 저장 변수를 뭘로 된 거예요? 변수를 인티저로 만든 거예요. 인티저로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만들었다. 이러니까 그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int 리스트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int 리스트 쓰시고요. int 리스트 점 쓰시면 add 추가를 해요. 하시고 이제 100 이런 거 가능합니다. 세미콜론 가능하시죠? 네,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요. 쌍따옴표 찍고요. 그다음에 이름 쓸게요. 홍길동이라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오류납니다. add에서 오류나서요. 여기서 보면 오류난 이유 더 메소드, add 메소드인데요. 여기 인티저라고 들어가야 되죠. 인티저 타입을 여기 인티저로 썼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스트링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 없다. not applicable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제가 뭘로 선언한 거예요? 인티저로. 무슨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인티저만. 되셨나요? 인티저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인티저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 레퍼 클래스인 인티저하고 기본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INT는 호환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자동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인티저 데이터는 오케이 된다. 문자열 데이터, 다른 타입에 해당하는 문자열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는 안 된다.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오류가 나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데이터를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요. 근데 나 지금 이거 인티저 리스트로 더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썸을 구하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꺼내 쓸 때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티저로 데이터를 몇 개 이렇게 하시고요. 10, 80, 그 다음에 90 이렇게 쓰시고요. 자, 데이터를 이제 꺼내온 거죠. 이렇게 꺼내왔다. 자, 꺼내온 데이터에 이제 꺼내온 인티저, 꺼내온 이걸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NT 데이터를 더하자. 이게 가능한 거죠. 중간에 문자열이 생기면 이상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더하자니까 썸을 한 개, INT 썸 이런 거 한 개 더 하셔야 되겠죠. 0 써가지고 하시고요. 폼을 써가지고 가로를 걸어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그 인티저 INT 쓰시고 뭐 스코어 S 땡땡 인티저 리스트 INT 리스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중간하고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그 반복 처리를 할 수 있는 매 데이터마다 반복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sum 플러스 equal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s를 더해서 사용한다. 저희 여기 인티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인티저라고. 인티저인데 기본형 변수와 이제 자동 변환이 된다. 기본형 변수인 s로 해서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더하시는 거죠.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썸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270으로 잘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제너릭을 하게 되면 제너릭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에 입력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데 이 클래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하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여기 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뭘로 준 거예요? 여기 인티저로 준 거예요. 인티저로 쓴 거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서 이 타입을 이렇게 쓴 거죠. 인티저 배열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실제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시겠죠? 만들어질 때면 동작할 때 이 안에 뭘 저장할 수 있다?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다. 되셨죠? 인티저가 아니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셨습니다. 되셨나요? 네, 쓰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인티저 INT 리스트의 INT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시스 해보시면 INT 리스트 점 쓰시고요. 점 쓰시면 랭스 있나 랭스 없어요. 없으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랭스가 없으면 사이즈가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 부분에서는 저것처럼 이제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지 이런 걸 찍습니다. 찍어보시면 3개, 3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자. 평균을 구하시면 시수 sum 나누기 int 리스트 점 사이즈 데이터 개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를 시키시면 90이 평균이 됩니다. 여기서 쓰실 때 랭스 대신에 사이즈 되셨죠? 되셨나요?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포문을 이용해서 향상된 포문 말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숫자를 전부 다 출력하는 것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인덱스를 이용한 이제 데이터 모든 데이터 출력하기를 해보자. 예,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인덱스니까 int 뭐 0부터 쓰실 수 있나? 0부터 그 i는 0부터 이렇게 해서 i는 0부터 사용하시고 0 자,
세미콜론 i가 적다. 사이즈보다 적다 하시면 되겠죠. int 리스트 점 사이즈 개수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인덱스 번호가 나올 것 같고요. 세미콜론 i를 플러스 시키는 거죠. 사용하십니다.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정닫고. 자, 시소를 이용해서 그 int 리스트 점 쓰시면 가져오자 get이 있습니다. get. 그 다음에 인덱스를 써라. i 써서 사용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집어넣은 순서대로 제가 먼저 100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100을 먼저 집어넣었으면 100을 먼저 집어넣었죠? 100을 먼저 집어넣어서 100, 80, 90 집어넣은 순서대로 꺼낼 수 있다. 아시겠죠? 집어넣은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사용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get입니다. get 해가지고 몇 번째 있는 걸 꺼내자. get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콕 집어서 두 번째 있는 걸 꺼내자. get 1번 인티저 리스트 점 get 1 이렇게 쓰시면 1번째 있는 데이터를 꺼내자.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코딩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형성된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이런 거를 처리하게 됩니다.